여름철이 되면 코질환이 심해져 코병을 치료하는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에어컨의 강한 냉방으로 인해 콧물이나 코막힘 같은 증상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코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자생당 한의원 이자생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코병에 관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먼저 맛있는 음식은 미각과 후각을 함께 사용해야 제대로 맛을 볼 수 있는데요. 인체에서 코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코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5가지로 이렇게 함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역할은 코는 인체의 라디에이터요, 가습기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아주 그 추운 지방에 가서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든지 뜨거운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뜨거운 공기를 흡입했다든지 이럴 때 코는 바로 라디에이터, 즉 방열과 가온 가습의 기능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인체, 즉 폐에 가장 피해가 적은 인체의 온도로 이렇게 줄이거나 또 높여서 이렇게 흡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말하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공기청정기 기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코 속에는 수많은 코털이 있는데 흡입된 공기 중에 이물질이라든지 기타 그 먼지들을 코털이 걸러내서 폐로 청정한 공기를 흡입되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코 속에는 늘 그 촉촉한 콧물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게는 우리가 면역 효소인 글리브린이라는 효소가 남아 있어서 흡입된 공기 중에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살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우리가 자동 센서 기능을 둘 수가 있는데 바로 냄새 기능이지요.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각세포에 후선모라는 여러 가지 그 선모가 있는데 그 후선모가 자극이 되어서 후신경이 뇌에 전달되어서 결국은 냄새를 구분하고 맡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를 못 맡게 되면은 음식의 맛도 모르게 돼요. 우리가 흔히 감기에 걸렸을 때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욕이 떨어졌을 때 감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진 게 아니라 코가 막혀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바로 식욕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식욕이 떨어지면은 면역력 또한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건강의 바란스가 깨어져서 여러 가지 질환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은 공명기 기능이 있습니다. 공명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대에서 만들어진 이런 소리가 코 속에서 울려 퍼져 가지고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공명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면은 코맹맹이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기능은 코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코 속에 가느다란 눈물이 흘러나오는 관이 있어요. 그걸 누성관이라고 하는데 그 누성관이 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슬픈 장면을 본다거나 기쁜 일이 있다거나 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콧물 또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누성관이라는 곳이 코와 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의 그 5번째 기능인 코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코가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요. 때문에 코가 좀 잘못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코병에 주로 어떤 질병들이 있습니까? 코병에는 흔히 비염과 축농증, 그 외에도 코막힘이라든지 콧물이 나온다든지 냄새를 못 맡는 후각 장애가 있다든지 코피가 새 나온다든지 또 코에 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딸기코라 해서 주사비라는 그런 질환도 있고 그리고 코에 물혹이 생기기도 하게 됩니다. 비염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비염이란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염은 코막힘과 콧물, 재채기 그리고 가려움증 등
어느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한 질환을 말하는데 코 점막에 있는 곳에 염증이 생긴 질환을 비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들이라든지 감기에 걸린 지 한 달 이상이 됐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된다든지 또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채기부터 하면서 맑은 콧물을 쉼없이 흘려내려는다든지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코를 쉼없이 곤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쉰다든지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 비염에 걸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비염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도 참 많아요. 뭐 급성비염, 만성비염, 그리고 뭐 알레르기성 비염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먼저 급성비염과 만성비염의 차이점 어떤 것입니까? 네, 급성비염은 흔히 코감기라고 합니다. 바로 급발적으로 코에 감기가 돌아서 생긴 질환인데 주 원인은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예를 들어서 차가운 곳에 있다든지 습도가 낮은 곳이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영양이 불충분하다든지 해서 과로가 많이 쌓였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1년에 누구든지 한 두세 번 정도는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은 맑은 콧물이나 재채기나 또 여러 가지 그 가려움증이라든지 코막힘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데 흔히 감기에 걸렸을 때 한 일주일 이상 계속 그 감기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감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염이라고 생각하시고 비염 치료를 해 주시면은 아유 의외로 빨리 치료가 된답니다. 네. 그렇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무엇입니까?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 있습니다. 집에 진먼지라든지 또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비듬이라든지 동물의 털이나 분비물 그의 환경적인 물질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항원 중에서 그런 항원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이렇게 비염을 일으켜 가지고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긴 질환을 말하지요. 바로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들은 어른들의 경우는 매년 한 20%, 소아들은 약 15% 정도가 매년 새롭게 이렇게 환자가 생긴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비후성 비염이란 또 어떤 질환인가요? 네, 비후성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코 속에는 갑계라고 하는 콧살이 세 겹으로 돼 있어요.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라고 하는데 특히 이 비갑계 중에서 하비갑계가 붓거나 막혀서 생긴 그 질환을 비후성 비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비후성 비염은 주로 만성 비염이라든지 축농증에 걸렸다든지 또 코 중격, 즉 코가 비뚤어져 있다든지 또 코에 점막 수축제를 자주 장기간 했었던 그런 분들이 주로 걸리게 됩니다. 예, 좀 전에 그 축농증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축농증 또한 그 코병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축농증이란 무엇입니까? 예, 축농증이란 코 주변에 공기가 쌓여 있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빈 공간은 좁고 가느다란 관으로 다 코와 연결이 전부 돼 있지요. 바로 이러한 기관을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비동에 고름이 차 있는 곳을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좁은 관이 막혀서 이 부비동에서 분비된 분비물이 코 속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막히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부비동에 쌓여 있는 고름들을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굴 뼈 속에 있는 부비동에 축농증, 즉 고름이 쌓이기 전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죠. 예, 그럼 축농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축농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비동염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부비동염도 두 종류가 있어요.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모두 다 감기가 주 원인이죠. 그리고 감기 외에도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렸다거나 또 코가 삐뚤어져 있는 코중경 망곡증에 걸렸다거나 또 코에 종양이 있어도 네. 축농증 환자로 많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그 축농증의 증상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코 막힘이 제일로 많고 네. 그리고 누런 코가 나온다든지 또 코 속에서 콧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다든지 또 두통이 생긴다든지 예. 머리가 늘 무겁고 기억력이 둔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바로 축농증의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비염과 축농증과 같은 이런 코 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바로 감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감기는 누구든지 1년에 두세 번은 걸릴 수 있는 그 흔한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런 감기가 바로 코병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감기에 걸려서 코 점막이 염증이 생기면 코가 붓게 되고 또 코가 부으면 코가 막히게 되고 막혀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간혹 아이들이 비염이나 축농증에 걸리게 되면은요, 머리가 나빠진다거나 그리고 학습 장애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코무록 때문에 늘 그 산소가 네.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예.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뇌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따라서 자꾸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 능력 또한 저하되고 더욱이 네. 또 성격까지도 산만해지고 괴팍해지고 예. 아주 급해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성격 장애와 학습 장애를 낳게 됩니다. 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 그 코 질환으로 인해서 발육 장애도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장기 어린애들은 충분한 숙면을 취해주는 것이 성장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 코가 막혀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입속이 늘 건조해져서 기관지염이라든지 또 편도선염 또 기타 여러 질환들을 앓게 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숙면을 못 취해서 성장 호르몬이 저하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성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예, 코병이 그 호흡기는 물론 전신의 면역력 저하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습 능력을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외에도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또 중이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그리고 결막염까지 여러 가지 질환들을 합병화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어른이 돼서도 고혈압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당뇨병 또 암 또 갑상선 호르몬이 문제가 된다든지 네. 거기다가 더불어서 치매 또 산소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방이 연소되지 못해서 찾아오는 비만증이라든지 자고로 여러 가지 행동 장애나 생활 장애 또 모든 그 사고 장애를 예. 많이 앓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코병의 원인입니다. 네, 정말 그 코병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새삼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 아데노이드 얼굴형이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환입니까? 네, 어릴 때 자주 코가 막히면은 자연스럽게 입을 벌리고 숨을 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내 성장기 아이들은 두상과 얼굴이 늘 성장합니다. 예. 그럴 때 잠잘 때나 또 행동할 때도 입을 늘 해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턱과 위턱이 부정교합이 와서 치아에 변형이 오기도 하고 그게 점점 두상이 커지면서 얼굴 형태가 변형이 돼서 약간 바보스럽고 좀 얼간이 같은 그런 네. 얼굴로 변해지기 때문에 그런 얼굴 형태를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 하고 네. 그래서 비염이나 충동증에 걸릴 경우는 얼굴이 미어진다라는 말이 바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 이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네요. 네. 알레르기 비염의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 감기와 그 증상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들었습니다. 비염과 감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네, 비염과 감기는 첫째 열이 있냐 없냐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네. 비염은 열을 동반하지 않고 증상은 급격히 불러옵니다. 네. 그리고 재채기가 쉼없이 나오고 콧물이 맑은 콧물이 물 흐르듯이 나타나게 되는 예. 것이죠. 그리고 전신 증상은 없습니다만은 네. 전염성 또한 없지요. 예. 그러나 감기는 열을 동반하기도 하고 오한이나 두통이나 뭐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네. 동반되면서 또 전염이 되기도 하고 재채기는 없지만 맑은 콧물이 처음에는 나오다가 누런 콧물로 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주일 정도 되면은 호전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감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방에서 비염과 같은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단순히 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이 코에 극렬하게 나타나서 코병이 된 것이지 어떻게 예. 보면 전신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양방에서처럼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투약을 아무리 하더라도 체내에서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절대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지요. 네. 따라서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투약을 하면서 체내에 생기는 내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예. 코는 위장을 비롯해서 간이나 심장 또 폐와 대장과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따라서 인체의 면역력이 증강되고 장부가 오장육부가 이렇게 균형을 잡지 않는 한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코병만큼은 수술하는 병을 제외하고는 한방적 치료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그 코병에 대한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정말 치료 받으면 완치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치료 기간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지만 대부분 1개월에서 3개월이면 확실히 네. 완치가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여러 한의원이나 여러 병원을 내방해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맙니다. 네. 그렇게 포기한 환자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시지 말고 이 코병이 장기간 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성인병뿐만 아니라 예. 엄청난 큰 병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치료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비염에 좋은 음식이나 한방차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만한 것은 이른 봄에 네. 목련꽃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꽃이 피기 전에 꽃 봉오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꽃 봉오리를 우리 한약 양명으로는 신이화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신이화와 그리고 참 느릅나무 뿌리 껍질이 있어요. 느릅나무를 우리가 유금피라든지 코나무라고도 불립니다. 네. 그리고 뽕나무 뿌리 껍질을 쌍백피라고 하는데 예. 이 세 가지 약재를 구해 가지고 차로 끓여서 하루에 한 3 내지 5회 정도 드시거나 네. 또 이것을 가글을 한다든지 코 속에 예. 집어넣어서 코 청소를 한다면은 예.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고 예방도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음식에는 배나 무가 코병에는 대단히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배나 무를 구해서 그걸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꿀과 함께 재워가지고 전기 보온밥솥 있지 않습니까? 네. 보온밥솥에 넣어서 하룻밤 재워두면 발효가 돼요. 예. 그 발효된 국물을 하루에 2-3번 마셔주는 것도 대단히 코병 치료에 유익하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코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로 중요한 질문이죠. 치료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과로를
피해서 감기에 안 걸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외출할 때는 외출해서 돌아올 때는 손을 자주 씻거나 또 코를 소금이나 죽염수로 잘 헹궈 주신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즉 예를 들어서 커튼이라든지 침구류 또 벽에 각종 그 집에서 나는 카페트라든지 또 동물의 털이나 분비물 그 외에 소파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먼지나 집먼지 찐득이 이런 것 원인을 없애주는 것이 제일로 좋지요. 네. 그리고 또 집안에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 또 항상 습도 유지가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대단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몸의 양기운이 줄어들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코병 치료는 예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자생당 한의원 이자생 원장님과 함께 코병의 원인과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